바삐 어디론가 숲속을 뛰어가는 모아나. 한 손에 노를 잡고 있는 게 바다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느낌입니다. 와, 점프력이 상당합니다. 모아나가 꽤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포효 소리와 함께 나타난 돼지 한 마리. 이 친구의 이름은 푸아. 1편부터 수탉 캐릭터 헤이헤이와 함께 모아나 시리즈의 마스코트로 자리 잡은 캐릭터입니다. 이번 2편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하죠. 모아나의 마을이 나옵니다. 1편에서 바다 근처도 못 가게 했던 마을인데 모아나가 리더가 된 이후부턴 명백히 물의 부족이 되었습니다. 대체 배가 저게 몇 개야? 모아나는 부자가 틀림없어요. 2편의 새로운 캐릭터 등장! 모아나의 여동생 시메아입니다. 한때 시메아가 모아나의 딸이 아니냐 라는 어그로가 있었는데요. 솔직히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게 1편에서 모아나가 러브라인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모아나가 멜로나 로맨스 영화도 아닌데 갑자기 아무 서사 없이 누군가와 결혼해서 딸을 낳았다 라고 설정해버리면 막장이 따로 없겠죠. You were gone forever. It was 3 days. 우애 좋은 동생으로 등장하는 시메아. 3일밖에 안 지났다라는 걸로 보아 모아나의 항해술은 이제 수준 높은 실력이며 이를 통해 밖으로 빈번하게 정찰을 다녀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정찰을 다녀오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마을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요? Our ancestors wanted to connect our island to all the people of the entire ocean. 동생을 부족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동굴로 데려가는 모아나. 이따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저는 이 동생이 아마 모아나의 차기 후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손조들이 어떤 목적을 지니고 항해술을 익혀왔는지 알려주는 모아나. 이것 또한 모아나 넘버 2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It's my job as a wayfinder to finish what they started. 바다가 이렇게 살아있듯이 모아나에게 반응해 주었던 건 모아나가 선조들에게 부족을 구해낼 인물로 선택받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다가 모아나의 여동생에게도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모아나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시메아. 그나저나 바다의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는 목적의 길잡이가 되었다는 모아나. 바다에서 정찰을 수시로 했던 이유는 그것뿐이었을까요? 가장 임팩트 있는 씬이 바로 이 낙뢰 장면입니다. 이런 번개 같은 존재들은 민간 신앙적으론 보통 신의 분노나 위기를 직감하는 계시 이런 걸로 해석되곤 합니다. 자원 고갈이나 부족의 불투명한 미래 등 다른 좋지 않은 이유가 분명 있고 이를 조상들이 경고하기 때문에 모아나는 바다로 나서는 걸로 보입니다. This is a call from the ancestors. 선조들이 부른다며 운석을 보며 길잡이 본능을 일깨우는 모아나. Hidden in a terrible storm, it's an ancient island. 그리고 등장하는 새로운 장소, 고대의 섬. 이제 모아나는 분명히 고대의 섬으로 향할 게 뻔합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 숨어 있다는 걸로 보아 가는 길이 심상치 않을 것입니다. 감히 예상해보자면 그 폭풍 속에서 휘말리고 여러 위기에 처할 때쯤에 마우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Setting foot on its sands would break the curse, bring our people together again.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섬에 도착해야 저주가 깨진다는 점입니다. 1편에서 메인 빌런은 용암의 화신 테카였습니다. 사실 거대한 화산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처치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빌런이었죠. 그런데 2편에서는 그저 섬에 도착하기만 해도 저주가 풀린다? 쉽게 납득되진 않습니다. 분명 섬에 도달하는 과정이 테카급으로 위험하거나 아니면 섬에 도착해서 어떤 특정 난제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역시 등장한 마우이. You will be destroyed, and your wayfinder too. 마우이 뒤로 등장하는 박쥐인지 새인지 모를 다량의 무언가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형상. 아까 폭풍우를 표현한 색감도 그랬지만 이번 메인 빌런의 색감은 보라색인 듯합니다. 그리고 박쥐나 새를 저렇게 많이 조종하는 능력도 있고요.
Now I kind of miss the lava monster. 폭풍우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장면. 1편에서는 화산 폭발이 빌런이더니 이번엔 토네이도급 폭풍우가 빌런입니다. 가만 보면 모아나 시리즈는 자연재해를 빌런으로 잘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규모 자연재해는 그 어떤 인간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1편에선 빌런을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테피티의 심장을 돌려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편에서도 그렇게 무언가를 돌려주는 것일까요? 살아 움직이는 문신도 등장합니다. 1편에서 마우이가 엇나가더라도 이 문신이 항상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곤 했습니다. 마우이의 양심이나 도덕 이런 거를 형상화한 존재라고 볼 수 있죠. 배가 결국 폭풍우에 휘말린 듯한 장면입니다. 심지어 동료들의 손을 놓쳐서 모아나가 바다로 추락하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Don't come back. I'll be back. 이 대화만 놓고 보면 빼박 사망 클리셰입니다. 돌아온다고 말해놓고 진짜 돌아오는 주인공은 거의 없죠. 단 모아나 영화는 애니메이션이라서 특성상 어린 관객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비극적인 결말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식량들을 보고 침을 흘리는 푸아. 저렇게 많은 걸 준비했다는 건 그만큼 항해가 길어진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이러다가 진짜 모아나가 돌아오지 못할까봐 걱정되는군요. 할머니의 환영. 1편에서 모아나에게 조상들의 지혜와 기술을 언급해 주었던 인물이 바로 이 할머니입니다. 생전에는 부족들의 정신적 지주를 맡았던 인물이죠. Do I hear people? Those aren't. 잠깐이지만 모아나의 피지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돼지와 큰 노를 지니고 암벽 클라이밍, 밧줄 하나 잡고 타잔 마냥 줄타기. 분명 일반인의 운동신경이나 체력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People. 카카무라. 모아나 세계관에서 가장 악행을 많이 저지르는 해적 집단입니다. 코코넛과 비슷한 귀여움 생김새와는 다르게 화살과 독침을 난사하는 위험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모아나가 왠지 전투력이 높아 보이는 장면이 여럿 있었으니까 악랄한 카카무라도 쩔쩔매지 않을까요? 역시 모아나입니다. 저 정도 회피 능력이면 동체 시력과 날렵한 몸놀림마저 갖추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거기다 동료까지 보호하는 여유로움. 이번에야말로 카카모라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Bring it on, Coco. 그래도 저 정도로 마취침을 맞고도 이제야 반응이 오는 걸 보면 모아나의 피지컬은 역시 상위 클래스입니다.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저 뒤편에 괴상하게 생긴 거대한 섬입니다. 맥락상 저곳이 고대의 섬일 확률이 높은데요. 생긴 게 마치 거대한 조개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진짜 조개처럼 열렸다 닫혔다 하죠. 모아나는 카카모라들에게 추격당하는 척 유인해서 이 조개섬의 안쪽으로 유인한 다음에 카카모라들을 물리칠 확률이 큽니다. 예고편들로 보아서 느낀 점은 확실히 모아나가 크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1편에서도 분명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항해술도 좀 부족하고 배나 여러 자원들도 형편없어서 여러모로 능력자라는 이미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마우이라는 반신반인이 대부분 도와줘서 위기를 헤쳐나갔죠. 그러나 지금 예고편만 보더라도 마우이는 아주 짧게 등장했을 뿐 대부분의 위기는 모아나 혼자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부족장으로서 길잡이로서 많은 성장을 했다는 걸 방증한 모아나죠. 모아나 다음 예고편에서도 멋진 모습 기대할게.